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에서 석사과정 공부 중인 백준범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매해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폭염과 미세먼지 관련된 질병의 환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폭염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특히 도로변 보행로의 경우 실외 활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온열 환자가 보행로에서 발생했으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1차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높은 기온으로 2차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나무가 기온을 저감시키고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다는 것이 재주목받게 되면서 가로수와 같은 도시 내 녹지인 도시숲의 역할의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최근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폭염과 미세먼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의 한 종류인 바람길 숲을 조성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폭염과 미세먼지 모두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온 저감에 대한 설계나 연구에 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설계와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은 현재 수목의 양을 늘리거나 밀식을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내 중앙 분리대 식재 및 가로수가 폭염과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식재 배치에 따른 기온 및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PM2.5의 저감 효과 분석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도시 환경의 기후와 미세먼지 농도, 식물의 흡착량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엠비맵 버전 4.4.4를 활용해서 연구 대상지를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눈 뒤 기온과 미세먼지를 각각 시뮬레이션 후에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지는 화면에 보이는 이 3가지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량이 많으며 통행 차량의 비율과 수를 집계할 수 있는 곳이 동시에 대상지 내에 주거지와 식재할 공간이 있는 평택시 국도 1호선의 평택 오산 구간 300m 범위를 선정했습니다. 엠비맷을 이용한 공간 모형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사 영상을 기준으로 건물과 도로의 위치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을 구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시간은 12시부터 18시까지의 총 6시간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연구 대상지인 평택시의 2019년 가장 더웠던 날인 8월 10일을 기준으로 기후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체계는 기온과 미세먼지를 각각 분리해서 진행했으며 기온 시뮬레이션에는 가장 더웠던 날인 2019년 8월 10일의 환경에 어느 정도의 기온 저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평택시 AWS 551번 지점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활용해 최대한 실제와 가까운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미세먼지 시뮬레이션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통행량과 차량 비율,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 비율 등을 입력해 실제 연구 대상지의 미세먼지 발생량에 근접한 환경을 조성했고 또 미세먼지의 확산과 농도 변화를 좀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 평택시 5년간의 평균 풍속과 평균 풍량을 고정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나리오의 설계는 총 3가지로 케이스 1은 현재의 대상지를 그대로 구축하였고 연구 대상지의 중앙 분리대 아래쪽에는 하단에만 잔디가 1m 폭으로 심겨져 있었고 위쪽에는 도로 양옆으로 벽처럼 건물들이 늘어서 있으며 아랫부분에는 오른쪽에 큰 완충 녹지와 농경지 그리고 왼쪽에는 아파트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나리오는 수원시에서 발간한 현재 유일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매뉴얼을 사용해 시나리오를 구성했는데요. 케이스 2는 계단식 배치법을 활용해서 수간을 층층이 배치해 밀폐도를 증가시켜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을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케이스 3과 같은 경우는 흡착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군락과 군락 사이에 틈을 만들어 쌓여있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유도했습니다. 종합하면 케이스 1은 현재의 대상지를, 케이스 2는 미세먼지의 차단을 위한 식재 배치를, 케이스 3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식재 배치를 구성했습니다. 분석 결과, 기온 분석 결과를 먼저 보시면 연구 대상지의 크기에 비해 녹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얀색 네모칸 안에 있는 것처럼 수목을 중심으로 케이스 2와 케이스 3이 수목이 없는 케이스 1에 비해 빠르게 냉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수목이 가장 많고 밀식되어 있는 케이스 3의 기온 저감 효과가 가장 좋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PMB 수치를 분석해 봤을 때 역시 기온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며 수목이 많고 밀식이 되어 있는 케이스 3의 열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습니다.
미세먼지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배치법의 차단과 차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상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 1시간 후인 13시를 기준으로 일단 먼저 보았습니다. PM2.5이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마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최대 17%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10, 20, 30 단위로 최대 확산 거리를 분석했는데요. 풍량은 5년간의 평균 풍량인 도로와 수직한 동풍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한 먼지가 주거지로의 확산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식재하지 않은 케이스 1이 모든 단위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확산이 되었고 케이스 2와 케이스 3의 최대 확산 거리는 비슷하였지만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보행로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보았을 때 케이스 3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미세먼지 확산에 가장 취약한 시나리오로 분석되었습니다. 12시부터 18시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세먼지 양상을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보행로를 거쳐서 주거지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앙 분리대와 가로 띠녹지에서 일부 차단되기도 하지만 식재 배치로 완전한 차단과 차폐는 불가능했습니다. 시나리오의 상세 분석을 위해서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도로 내의 농도가 높아지는 두 구역을 선정하여 상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왼쪽은 건물로 막혀있고 오른쪽은 완충 녹지와 농경지가 있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구역 1을 보았을 때 1번 지역의 흡착량을 보시면 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았던 케이스 3의 복합 배치법이 케이스 2의 계단식 배치법보다 약 19% 정도 더 미세먼지를 흡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속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수목을 만났을 때 풍속의 저하가 일어났고 바람이 빠져나가기 위해 군락 사이에 틈을 만들어 설계를 했던 케이스 3이 오히려 차단과 차폐를 하기 위한 케이스 2보다 풍속 저하가 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케이스 2는 하층 식재가 없어서 수목의 수간 위와 수간의 아랫부분으로 바람이 통과한 반면 케이스 3은 구성해준 틈을 제외하고는 수간이 벽 역할을 하면서 바람이 빠져나가며 난류가 일어나며 풍속의 유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케이스 3의 흡착량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2보다 도로 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내 미세먼지 농도에는 식물의 미세먼지 흡착량도 중요하지만 보다 풍속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2번 구역입니다. 2번 구역은 도로의 양옆이 건물로 막혀 있어서 굉장히 바람의 난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1번 지역과 마찬가지로 케이스 3의 흡착량이 훨씬 더는 아니지만 19%에 비해서 1번 지역의 결과인 19%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인 2, 3%의 차이밖에 나지 못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도로 양옆의 건물 외곽에서 형성되는 난류가 식재 배치로 인해서 케이스 2와 케이스 3에 확인해 보시면 식재 주변으로 난류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도로 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난류로 미세먼지가 고립되면서 케이스 2의 흡착량도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을 종합하면 기온과 PMB는 수목이 많고 일식될수록 기온 저감 및 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고 수간의 폭이 클수록 또는 관목보다 교목의 저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미세먼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수목의 미세먼지 흡착량보다 풍속이 미세먼지 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수간 면적이 넓을수록 미세먼지 흡착량이 증가하지만 풍속의 감소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건물과 인접한 가로 녹지와 중앙 분리대에서는 건물 외곽의 난류를 증가시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변 식재 배치법 제안입니다. 폭염과 미세먼지 두 가지 모두를 위한 식재 배치를 위해 분석을 통한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폭염의 경우 수간폭이 넓을수록 유리하고 미세먼지의 경우 풍속에 저해되는 너무 넓은 수간폭이 불리하기 때문에 분석을 통한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 배치는 흡착이 아닌 공기 순환에 중점을 둬야
하고 수목의 미세먼지 흡착은 한계가 있으므로 차단과 차폐만을 위한 무작정 수목을 많이 심는 것이 아닌 녹지와 대기의 흐름을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에 중점을 둔 설계가 아닌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식재 배치법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수종과 식재 간격 등의 배치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 평균 풍량 및 풍속, 바람 유입, 건물의 위치, 도로와 녹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